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오늘은 또 톱텍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톱텍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보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예.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러실까봐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톡방에서 오늘 오전 9시죠. 톱택은 오늘 2시쯤인가 2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디테일 딱 정해놓고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매번 그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결과에 따라서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그러실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거의 관심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드리는 그 몇 개 안 되는 관심 종목에서 매일같이 급등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매일같이 이제 급등중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종목은 정말 많아요. 톱택에 굳이 목맬 필요는 없죠.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고 오전에 올라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톡을 올려드린 시간이 보시면은 언제냐 9시 6분입니다. 맞죠? 오늘 오전에 올라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추미애 가능성 열어놔야죠. 나도 모르는 일인데요. 재판이 어떻게 끝날진 저도 몰라요. 맞잖아요. 저 똑똑한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당연히 여러분도 몰라요. 맞죠? 당연히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코멘트 드린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6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수익실 하신 분들 나왔죠. 그래서 수익실을 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렸죠. 노파심 왜냐면 전 알거든요. 저도 리딩이란 걸 오래 했고 방송이란 걸 오래 했기 때문에 분위기 딱 보면 알아요. 이 주식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나 보다. 내가 이제 공유해드린 주식 중에서 이분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있나 보다. 네, 라고 이제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말씀씩 드리는 거고 늘 그렇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와요.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난 미래를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단서들이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결과값이 클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결과값이 작을 것 같을 때가 있어. 이 정도는 뭐 대응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큰 기로점에 있을 때는 꼭 사람이 에라이 하고 모험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질러야지, 가져가야지, 더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3분 뒤에 드려요. 맞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험수를 두라고 이 톡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모험수를 두라고 내가 저녁마다 여러분들한테 목매어가면서 방송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욕 조절하시라고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간에서 톱텍이 3% 정도 하락한 채로 끝이 난 걸 보니 재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네, 안 좋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사건 조회하니까 그 사건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조회를 하니까 음, 구속영장을 이제 통지서를 발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유죄일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도 그렇고. 네, 다만 조금 특이점은 레몬은 상한가 유지한 채로 끝났어요. 레몬 자체는 이제 상한가 유지한 채로 끝이 났고 일단 다시 톱택을 보게 된다면 좋지 않은 재판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톱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톱택이란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그 순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톱택이란 주식은 원래 옛날에
OLED 대장주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OLED 대장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고, OLED 관련주라고 한다면 옛날에 뭐 덕산 하이메탈, 뭐 이게 톱텍 이런 애들이 막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이렇게 대장주질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톱텍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 나왔었던 흐름들을 봤을 때 톱텍 회장이 당시에는 막 이게 홈페이지에다가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백함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현재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현재 이제 톱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당시에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공동 개발한 거였거든요. 네, 3D랑 이제 공동 개발한 거였고 이거를 이제 중국에다가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이고 저는 사실은 일단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톱텍의 잘못이 저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3D랑 공동 개발한 거를 일단 중국에다 팔아먹은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3D와의 어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다 몰라요. 모르지만, 근데 흘러가는 내용들이, 네, 왜냐면, 솔직히 3D랑 공동 개발했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걸 톱텍이 지금 중국에다가 넘긴 거잖아요. 그 후로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그 현재 2심이 진행된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삼성하고 거래 끊겼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억울한가 봐요. 네, 억울한가 봐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죠. 당사자가 억울하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유출한 측에서는 무죄다,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 관계자, 핵심 당사자 중 하나는 3D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끊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고 다시 톡택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그리고 무죄 이제 선고받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사연이 많았는데 보시다시피 잘 나갈 때는 매출액이 1조 원대까지 갔습니다. 엄청 잘 나갔던 회사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삼성 의존도가 이빠입니다. 네, 삼성 의존도가 이빠입니다. 근데 그 후로 이 톱텍이 기인을 만나요. 기현을 만나요. 그게 이제 바로 SK죠. 최근에 공시 나온 것들 대부분 SK향이잖아요. SK향 수주 공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 나온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SK에 대한 어떤 수주 공시에 대한 발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기사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유보 기한 종료되었으니까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SK온, 그렇죠? 리튬 전지 제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행하듯 2차 전지로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OLED,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 톱텍은 상당히 주목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톱텍의 무선 수주력 2달 만에 3년치 일감 확보, 매출이 110% 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 매출액이 3,572억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내용이냐면 보시면은 최근에 그 기술 유출 사건 터지고 나서 연간 매출액이 3,700억 넘어간 적이 없어요. 보이시죠? 네, 없습니다. 즉 톱텍은 현재 완전한 어떤 그 체질 개선을 이뤘다? 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 그 LG 그리고 SK, 삼성 이건 배터리 제조사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들 탑들 중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LG랑 삼성이 탑2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한다면 또 SK랑 삼성. 근데 그 중에 지금 SK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SK 라인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실 저 같은 그 주식을 한 지 좀 연식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SK 생각을 좀 곰곰하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톱텍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집중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톡 있죠? 톡방. 거기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톡방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친구는 현재 실적이 좋아요. 이건 팩트. 아까 보셨다시피 최근까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회사가 이제 흑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톱텍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 즉 2022년도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이 3,4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맞죠? 매출액이 3,400억 작년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이면은 보시면은 늪에 대한 탈출은 끝났다고 봐야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기 직전 피크 때 1조 원이었고 후로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3천억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200억대로 돌아왔다면 사실 최악은 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올해 수주 공시에 계속 터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올해 3천억 매출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2022년도 실적 좋았고요. 2023년도 실적도 거의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삼성하고 틀어졌고 삼성 때문에, 삼성 때문은 아니고 삼성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었던 기술 유출 소송 결과 오늘 나와서 삼성이랑 또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최근 매출량은 다 SK향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톱텍은 이게 잘못될 거를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고 있었던 거. 왜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이에요. 네, 작년. 작년에 이 삼성맨 CEO를 영입했다라는 그 공시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주총을 열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라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너 일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같은 오너 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너가 즉 이 톱텍의 주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갑자기 작년에 바꿔요. 그것도 삼성맨으로. 네, 삼성 출신으로 갑자기 작년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정지용이란 분을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도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제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6일 전,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2차 전지로 사업 확장, 매출 110% 늘었다. 네. 정지용 톱텍사는 작년에도 있죠. 지난해 부진 이겨내고 2차 전지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하겠다. 현재 이제 그 톱텍의 흐름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작년부터 갑자기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이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고 내지는 진짜로 징역형을 가거나 뭐라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 오너 일가예요. 그리고 전 경영인입니다. 톱텍의 현재의 구도, 사업 구도랑은 사실상 상관이 없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기사들도 있죠. 옛날에 2018년도 기사입니다.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 이재환 톱텍 회장 앞뒤 안 맞는 해명.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너 일가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오너 일가가 될 거고 뭐 이런저런 해명을 뭐 일단 이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의 느낌은 어쨌든 당사자인 삼성이 기분 나쁘대잖아요.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럼 봤을 때 이분이 이미 작년에 뒤로 물러났어요. 이미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사가 경영을 하고 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문제없는 구조를 작년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상 문제가 저는 없을 것 같다. 아니 뭐 이 사람이 잘못되고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이사진들이 뭐가 잘못되던 간에
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구조가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18년 하면은 이제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네, SK가 톱텍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당시에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고 상당히 진일보한 어떤 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이 톱텍 인수 그리고 당시에 주식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SK텔레콤이 뭐 이렇게 OLED니 뭐 2차전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 특히 2차전지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톱텍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한번 엮인 적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 4차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SK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식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인수를 못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인수를 못했고 다시 또 주가가 1년 뒤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인수할까? 이런 썰이 돌았어요. 보시다시피 인수 추진했지만 중단.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최근에 거래처가 SK 향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러면 이제 저같이 연식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생각난단 말이죠. 당시에 주식이 급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 이렇게 주식이 기술 유출 때문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기술 유출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죠. 진짜 뭐 만 원도 안 하는 가격까지 급락을 했다고요.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급등을 해버리니까, 인수를 한 해 만에 이렇게 말이 많았었단 말이죠. 네. 이 상당히 이제 말이 많이 진행을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기술 유출 되기 전에 OLED 관련주 그리고 SK가 뭐 인수한 해 만에 많이 있었고 갑자기 이렇게 기술 유출 사건 터지면서 빠지고 나니까 SK가 인수하나 이런 썰이 또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쏙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또 SK 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주식이라는 게 어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이거 말고도 보유한 주식에서 어떤 뭔가가 발생을 해서 이벤트가 터졌어요.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 회사 돈 못 벌어?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커피집에 어떤 악재가 터졌어요. 커피집 사장이 뭐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갖고 깜방 갔다 칩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커피집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커피집이 계속 돌아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구속될 걸 알았는지 커피집에다가 전문 매니저, 커피집 운영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점장을 하나 뽑아갖고 딱 꼽아놓은 거예요. 잘 돌아가네? 나 정산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커피집에 엄청난 맛있는 디저트랑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내준다 칩시다. 근데 그걸 제조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이 그 사장한테밖에 없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 근데 깜빵 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벤트일까요? 전 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SK양 매출 많은 거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한번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잘못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벤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삼성이 전부였는데 삼성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급락해야죠. 나라에서는 검사들은 이거 국가 기술을 유출했다, 산업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럼 급락해야죠 주식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글쎄요. 오히려 빠지면 매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두시라고. 너무 욕심 내지 마시라고. 살 수 있는 주식은 너무 많다고. 매수 욕심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익 난다고 일부러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물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 들리면서 아, 2심 결과 무죄다 이러고 올라갔을 수도 있죠. 아직 저도 몰라요. 내일 가봐야 알죠 뭐. 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 딴 주식 사면 되거든요. 좋은 주식 맨날 찍어드리잖아요, 맨날. 맨날 소개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 저를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고 좋은 주식을 계속 이제 발굴해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어, 저놈이 또 좋은 주식 주겠지. 매수욕 나는 거 이해해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매수욕이 있을 수 있죠. 네.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놈이 또 갖고 오겠지.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진짜 맨날 갖고 와고 맨날 목이 터져라 설명하고 아침 일찍부터 기사랑 관련주랑 그 정리해갖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영업을 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뭐 달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 일단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미 이제 회사는 경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구도가 짜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 뭐 이 방인복 씨, 이재환 씨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사실 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여지네요. 네, 보여지고 뭐 이 사안으로 거래 정지가 되고 뭐라건 간에 일단 잠깐일 겁니다. 그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상패를 위한 거래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제가 저녁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하나예요. 톡텍에 대한 어떤 투자 마인드는 첫 번째, 얘가 완전히 어라운드를 했다는 거죠. 아까 실적이랑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문제되는 요소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원래 삼성 의존도가 높았는데 삼성이랑 틀어지니까 문제가 생겼던 건데 삼성 의존도가 SK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톡텍을 이제 봐왔던 분들이 불안했었던 포인트는 톡텍 자체가 이 재판이 안 끝나니까 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문제 없게끔 회사가 돌아가게끔 전문 경영인을 뽑아놨네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실적이 그냥 턴어라운드 한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OLED라는 테마는 좀 한계가 있고 사실 이 톱텍은 OLED로 더 유명했던 거지 스마트 팩토리로 더 유명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테마주 자체가 잠깐이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강력하게 주목받았던 테마는 아닙니다.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주목받은 테마가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테마였단 말이죠. 오히려 OLED가 시장에서 좀 오랜 시간 주목을 받았었죠. 네, 아무튼 그랬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2차 전지라는 새로운 먹거리 갖고 왔는데 그 새로운 먹거리가 찔끔찔끔 수익 나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 수익을 내준단 말이죠. 이런 거가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근데 어쨌든 회사는 완전한 체질 개선을 이뤘고 근데 주가는 저는 그렇게 올라왔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 회사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아직 하단선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톡텍 이야기는 어차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할 거기 때문에 톡방 뭐 잘 봐주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구도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제가 카드 비유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강의할 때. 네, 주식 강의할 때 제가 카드 비유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손에 어떤 패가 들어오든 간에 항상 올인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판에서 이겼습니다. 올인해갖고 내 돈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좋아요. 두 번째 판도 내 돈이 올인해갖고 200이 400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하냐면 올인될 때까지 해요. 돈 다 잃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자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 판 나한테 무슨 패가 들어오든
네, 올인이 아니고 그 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배팅을 해야죠. 최강패는 그래야 올인할 수 있죠. 최강패가 아니면은 만약의 수를 대비해놔야 또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패가 들어오든 간에 나는 평정심을 유지해야죠. 매수욕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둥 역할을 할 테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하시라라고 조언도 할 거고 마인드도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저를 좀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매수욕을 내려놓으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매수할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식욕을 내려놓으려면 무조건 참아!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를 먹으면서 식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 칼로리 음료수 이런 걸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도 제가 할 거니까요. 네, 저한테 조금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이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저녁 교육 방송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목 저녁 9시 반에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채널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톡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